안녕하세요. 자, 동영 3회죠, 3회.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안 풀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잠시 정지해 놓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이 기본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심화로 들어가서 개념 파악을 다시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 X1년 대한상사는 신제품을 900개 생산하였다. 자,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비는 6,000원이고 단위당 고정비는 4,000원이다. 자, X1년도 신제품에 대한 기초재고는 없고 기말재고 수량만이 200단이라면 자, 직접원가 대신에 전부원가를 사용한다면 자, 기말재고액은 얼마나 변동하느냐. 자, 이게 변동원가와 전부원가의 차이. 자, 변동원가와 전부원가의 차이는 고정제조간접비의 차이죠. 그럼 변동비는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위당 변동비는 6,000원이고 자, 전부원가는 자, 변동비 6,000원에 고정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고정비가 4,000원. 그러면 요게 한 개당 10,000원이죠. 그 다음에 얘는 한 개당 6,000원이고 자, 그런데 기초는 없었고 기말이 200개다. 그러면 200개니까 얼마 차이가 날까요? 요거 이제 기말이 200개면은 2, 6, 2, 12, 120만 원인가요? 자, 120만 원이고 자, 여기는 200개면은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죠. 따라서 변동원가의 기말은 120이고 전부원가의 기말은 200으로서 차이는 얼마? 8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직접원가 대신에 자, 전부원가를 적용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80만 원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번 신바람 상사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에 착수하였다.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작업 시간의 예측에는 90%의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자, 신제품 1,050개를 생산하는데 총 3,000시간이 소요됐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150단위를 생산할 계획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예상 추가 작업 시간. 자, 이게 학습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뭐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두 번째 작업할 때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또 새롭게 작업을 할 때마다 작업 숙달이 되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자, 학습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50개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느냐? 3,000시간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에. 자, 3,000시간이 50개. 그러면은 자, 60시간이 걸린 거죠. 한 개 만들 때 60시간이 걸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100개를 만들게 되면 자, 학습 곡선이 여기는 90%가 줄어들죠. 그러면 60시간에 90% 계산하면은 54시간이 걸리죠. 그럼 100개에 54시간이면은 5,400시간이 소요되겠죠. 원래대로 한다면 6,000시간이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숙달이 돼서 그만큼 숙달이 돼서 조금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자, 또 200개로 들어가면은 자, 이번에는 54시간에 90%. 자, 그러면은 54시간에 90%가 들어가면은 48.6시간.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48.6시간이 200개를 작업했다. 그러면은 9,720시간이 소요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앞으로 추가로 15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소요되는 추가 작업 시간. 그러면 50개가 3,000시간인데 자, 150개를 더 추가하니까 요게 9,720시간이 소요됐어요. 그러면 결국
150개를 만드는 데는 6,720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6,720시간이 추가 소요 시간이다. 이렇게 계속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제조 경비를 제조 원가에 산입함에 따라 분류할 경우 경비 항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경비는 네 가지가 있죠? 월측, 지발. 자, 얘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자, 월할 경비는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나누기 개월수 이러면 되겠죠. 자, 측정 경비에는 측정액이 소비액이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측정액. 자, 지급 경비는 그때그때 지급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주 가공비 이런 것들. 자, 뭐 잡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틀려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발생. 그래서 얘는 지급 경비는 이렇게 T자를 그려가지고 우리 뭐 있어요? 전월 성급, 전선차, 전월 미지급, 전미대. 자, 그다음에 지급차, 당월 성급, 당선대, 당미차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소비액을 구할 수가 있죠. 소비대. 자, 발생 경비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이 얼마 발생했다. 그다음에 반품 차손비. 자, 그다음에 얼마가 파손이 됐다. 파손비. 이런 것들이 발생 경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지급 경비. 자, 설계비 맞습니다. 그때그때 틀려집니다. 보관료, 수선비 요거는 그때그때 지급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지니까 1번은 이상이 없죠. 자, 2번 월할 경비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쪼갤 수 있는 거. 임차료, 세금, 보험료 정확하네요. 자, 측정 경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자, 4번 발생 경비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이나 반품 차손비나 공손비, 파손비 맞고. 5번 지급 경비. 자, 외주 가공비는 지급 경비죠. 복리후생비도 지급 경비인데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 사용료는 월할 경비죠. 그래서 특허권 사용료 때문에 자, 이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 자, 답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원재료 매입액을 계산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계정을 3개만 그려주면 돼요. 자, 먼저 제공품 계정을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는 제품 계정 그려주면 되죠. 자, 제공품 거십은 기초의 제공품은 10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5. 자, 제품의 기초는 25. 자, 제품의 기말은 20. 그러면 제공품에는 재료 소비액이 오겠고, 노무비가 오겠고, 자, 제조 간접비가 오겠죠?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20.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20. 자, 이제 재료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제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제품으로 가요. 그러면 제공품. 그러면 여기서 팔린 것이 매출 원가로 넘어가겠죠? 자, 매출 원가가 50. 그러면 이게 70. 그러면 자, 단기 완성품은 45만 원이 된다. 그러면 단기 완성품이 45만 원이면 자, 요게 60이니까 10만 원
재료 소비액은 1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것은 재료의 매입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료 계정 하나만 더 그려주면은, 자, 여기가 기초재료, 매입재료, 그 다음에 소비재료, 기말재료. 그러면 기초의 원재료는 2만 원에, 기말의 원재료는 3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 소비액이 10만 원이죠. 따라서 13만 원에서 2만 원을 차감하면 당월의 재료 매입액은 11만 원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1번 11만 원이 된다. 자, 5번 주식회사 대안은 두 개의 제조 부문과 두 개의 보조 부문을 두고 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호배부법이네요. 자, 상호배부법은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합계. 그 다음에 두 개의 제조 부문과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 부문을 둘 수 있죠. 그러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자, 제조 부문에는 주조와 가공. 자, 주조와 가공.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수선과 관리. 자, 수선과 관리. 자, 이제 수선 부문과 관리 부문의 원가. 자, 얘는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20만 2천 원. 자, 얘네들은 생략돼 있죠? 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수선 부문과 관리 부문이 자, 이렇게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배부율을 보면 자, 우선 수선 부문 X, 관리 부문 Y. 자, 얘는 주조로 0.4, 가공으로 0.3.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안 가죠. 그리고 관리로 0.3. 자, 그 다음에 관리 부문 Y는 0.3, 0.3, 0.4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러면 일단 수선 부문비를 우리가 라지 X라고 하고 관리 부문을 라지 Y라고 한다면 자, X의 값은 50만 원에다가 자, 50만 원에다가 Y에서 40%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0.4Y. 자, 그 다음에 Y의 값은 20만 2천 원에다가 X에서 30%가 넘어왔네요. 그러면 0.3X. 자, 고로 X는 50만 원 플러스 0.4Y. 그러면 Y 자리에다가 Y의 값을 대입하면 되죠. 20만 2천 원 플러스 0.3X가 Y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X는 먼저 50만 원 플러스 20만 2천 원에 40%. 그러면 8만 800원이죠. 그 다음 플러스 0.4와 0.3을 곱하면 0.12x. 자, 그러면 0.12x를 여기로 보내면 0.88x가 58만 800원이 되겠네요. 자, 고로 58만 800원을 0.88로 나눠주면 되죠. 자, 58만 800원을 0.88로 나눠주면 자, X의 값이 66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66만 원이고 그럼 Y 값은 요게 66만 원이니까 66만 원 곱하기 0.3. 자, 거기에다가 20만 2천 원을 더하면 40만 원이 Y의 값. 자, 그러면 수선은 자, 66만 원에 40%. 그러면 26만 4천 원이고 자, 30%면은 19만 8천 원이 가는 거죠. 자, 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50만 원이 얘네들을 포함해서 66으로 넘어왔으니까 얘네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Y값은 40. 자, 0.3이면 4, 3, 12. 그 다음에 12. 그러면 여기는 38만 4천 원이고, 자, 여기는 31만 8천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자, 384, 318. 자, 두 개 더하면 70만 2천 원이죠. 자,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8월 중 주조 부문에 배부될, 자, 주조 부문에 배부될 보조 부문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금액은 38만 4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상호배우법은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 자, 한국 아파트 정기 작업반의 월별 노무 시간과 경비 원가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7월 달에 노무 시간이 220시간으로 예정된대요. 자, 고조전법을 이용해서 원가 추정하는 거. 그러면 고저. 자, 여기는 조업도고 여기는 돈이에요. 자, 조업도가 가장 큰 시간이 4월달 250시간에 만원. 그러니까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의 원가.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가장 낮았을 때 150시간. 자, 그때의 원가는 7,000원. 자, 요거 계산하면, 자, 100시간에 3,000원이네요. 그러면 시간당 30원이죠. 자, 시간당 30원에 변동비에다가 이제 고정비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요 30을 150시간으로 곱하면 4,500원. 그러면 7,000원에서 4,500원 빼면은 고정비는 2,50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요로 곱해도 마찬가지. 자, 3, 2는 6, 3, 5, 15, 7,500원. 그러면 만원에서 7,500원을 빼면 역시 2,50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가는 시간당 30원의 변동비와 2,500원의 고정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7월에 노무 시간을 220시간 추정한대요. 그럼 시간당 30원씩. 그러면 6,600원에다가 자, 2,500원의 고정비가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9,100원이 자, 7월에 원가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원가는 7월의 경비 원가는 5번 9,1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7번.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주간접 원가 예정 배부를 계산하고 있대요. 자, 한국의 정상 기계 가동 시간은 11,000시간이고 제주간접비 예산은 33만 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제주간접비는 연초에 예정을 하는 거죠. 자, 총제. 자, 그럼 우리는 1년에 자, 제주간접비가 33만 원이 들어갈 걸로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총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은 기계는 11,000시간이 소요될 거다. 그러면 11,000시간에 33만 원이 들어가니까 자, 33만 원을 11,000으로 나눠주면 시간당 30원이죠. 자, 시간당 자, 30원이 이게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을 곱한 게 요게 제주간접비 예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가동한 시간이 10,000시간. 그러면은 30만 원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얼마가 발생했느냐? 36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배부 차이가 6만 원이 과소 배부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6만 원이 적게 만들어졌다.
자, 조정 전 매출원가가 522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 522만 원은 자, 6만 원을 적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정하게 되면 자, 이제 매출원가는 528만 원으로 자, 수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조정 후 매출원가. 그러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자, 여기 적게 된 거니까 자, 얼마를 6만 원을 늘려주면은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8번. 갑회사는 홍수로 말미암아 100단위의 재고 자산이 파손되었고 총 제조 원가는 15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20만 원이 소요되는 제작업을 거치면 110에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작업을 한다. 자, 제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20만 원을 들여서 110에 판매하니까 90만 원이 효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작업을 안 한다면 6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요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선택을 했습니까? 제작업을 거치지 않는다. 얘를 선택을 했으니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가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기회비용은 자,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값 90만 원이 정답이 된다.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은행계정 조정표네요.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T자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은행 측의 잔액과 회사 측의 잔액. 자, 여기 보시면 불일치 차이를 조정한 후 일치하는 금액이 좀 이상하죠. 원래는 이제 요거를 주고 조정한 후의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조정 후의 금액을 줬어요. 63,400원. 이렇게 주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조정 전 주식회사 한국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요거와 요거의 차이 좀 이상하게 물어봤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합니다. 1번 주식회사 한국이 발행하여 지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게 4,800원. 그러면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아직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젠가는 찾아가겠죠? 그러면 4,800원이 마이너스. 자,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 자,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넣는데 나는 몰랐죠? 알았으니까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3,200원이 자,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영업시간 이후 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 은행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마감 이후에 갖고 왔기 때문에 아직 기록이 안 됐죠? 그럼 다음날 아침에는 기록이 됩니다. 2,200원. 자, 주식회사 한국이 당좌 수표를 6,400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장부에는 4,600원 발행한 걸로 그러면 6446 1,800원을 적게 했죠. 그러면 자, 더 1,800원을 더 수표를 발행하게 해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800원. 자, 이러면 자, 63,400원에서 반대로 올라가면은 더하고 빼고 반대로 가야죠. 자, 1,800원을 더하고 3,200원 빼면 자, 회사 측의 잔액은 62,000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얘는 63,400원에서 자, 2,200원은 빼고 4,800원을 더하면 여기는 66,000원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조정하면 얘가 나오고 요거를 조정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얘와 얘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 금액은 4,000원이 되는 것을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계정 조정표 이런 스타일로도 나올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1월 1일 재고자산은 30. 자, X1년 말 재고자산은 34.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재고자산 회전율이 7회였다면 매출원가. 우리 딴 거는 몰라도 자, 이 회전율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이면 요게 들어가고, 자, 다른 모든 회전율은 자, 이 분모가 뭐예요? 매출이죠.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만 얘가 매출원가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른 모든 회전율은 분자가 매출이다. 다만 재고자산 회전율만 매출원가다. 그러면 여기는 기초가 30. 자, 그 다음에 기말은 34. 자, 평균 그러면은 32만 원이 평균 재고자산.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7회. 자, 그러면 32만 원 곱하기 7 그러면은 224만 원이 자, 매출원가다라는 것을 바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우리 이거 비율 분석하는 거 몇 번만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항목과 재무비율을 순서 없이 나열했대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이거는 그려보면 되네요. 자, 어떻게 그리면 돼요? 네, 잘 그리면 돼요. 자, 먼저 우선 현금이 왼쪽이 와야죠. 자, 유동자산부터 현금이 10,0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도 유동자산. 자, 매출채권은 45,000원. 자, 그 다음에는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네요. 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유동자산이잖아요. 자, 여기가 유동자산이고,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자, 비유동자산은 80,000원. 자, 그 다음에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죠. 60,000원. 자, 여기에 장기차입금. 자, 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그리고 빠진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본금. 자, 자본금은 50,000원.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25,000원. 자, 정확하게 체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유동 비율이 150%다. 그러면 유동 비율이 150%. 150%. 그러면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럼 지금 유동부채는 요거 60,000원. 자, 그러면 유동 비율이 150%가 되려면 자, 유동자산은 9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거 더한 게 90,000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 35,000원이 재고자산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됐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합계가 얼마가 돼요? 자, 90,000원과 80,000원 더하면 자, 얘가 170,000원이죠? 자, 170,000원인데 135,000원. 그러면 장기차입금도 35,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95,000원, 170,000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유동자산은 90,000원이다. 오케이? 자, 재고자산은 35,000원이고. 자, 장기차입금도 35,000원이다. 그 다음에 자산총액은 자, 170,000원이다. 자, 자본총액.
자, 자본 총액은 요거죠. 요거 자본 총액은 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을 더한 75,000원이 자본 총액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이 잘못된 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자, 12번. 자,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대한은 주식회사 민국에다가 총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기계 부품을 판매했습니다. 기계 부품의 장부상 원가는 35만 원. 자, 주식회사 대한은 판매일 당시에 5만 원의 현금을 수취하였고, 자, 잔액 45만 원은 X1년 1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말, 자, 이 15만 원씩 분할 수취한대요. 자, 그럼 이걸 그림 그리면 되겠죠?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X2년 1월 1일 날 팔았는데 판매할 때 5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했고, 자, 나머지는 3년 동안 매년 말 15만 원씩 분할. 그러면은 자, 여기서 15, 여기서 15, 여기서 15 이렇게 3번을 받기로 한 거죠. 자, 원가는 얼마짜리 물건이냐? 35만 원짜리. 그럼 우리는 자, 3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20만 원 이익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장기 연불 조건의 판매는, 자, 우리는 오늘 매출로 기록할 금액은, 자, 만약에 얘를 오늘 현금으로 판다면 얼마겠느냐?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1년 후 15만 원의 오늘의 가치, 2년 후 15만 원의 오늘의 가치, 3년 후 15만 원의 오늘의 가치. 그러면 요거는 연금형가죠. 자, 연금형가표는 2.4869.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4869 이렇게 곱하면, 자, 15만 원 곱하기 2.4869 그러면 이게 373035가 되는 거죠. 요놈과 요놈과 요놈의 현재 가치가 373035. 근데 이미 5만 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얼마에 매출한 겁니까? 원가 35만 원짜리를, 자, 42만 3035원에 매출을 했다. 그러면 요걸 뺀 게 매출 이익이죠? 자, 35만 원 빼면 이익 금액은 73,035원이 자, 매출 이익으로 기록될 금액이 되는 것이다. 자, 13번. 자, 민국 상사는 X1년 1월 1일 날 액면 200만 원, 액면 이자 10%, 3년 후에 만기가 되는 전환사채를 얼마에 판매했느냐? 220에 판매했어요. 자, 이 전환사채는, 자, 원래 일반 사채는 상환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상환 기간이 끝나면 돈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동안까지는 이자만 받다가. 그런데 자, 전환사채는 뭐냐? 사채권자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를 주식으로 바꿔달라. 이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채. 이게 전환사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대로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전환권 행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갖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자,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주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 사채를 발행할 때의 금액과 전환 사채로 발행될 금액, 그 차이가 전환권 대가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사채로 발행한다면 190만 원에 발행할 수 있는 사채예요. 근데 전환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얼마에 발행했어요? 220만 원에 발행을 했죠. 그러면은 얼마가 더 들어오는 겁니까? 30. 그래서 이 30만 원을 우리는 전환권 대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나요. 알고 보면 대단히 쉬운 문제죠.
자, 한국주식회사는 창고의 실사를 통해서 X1년 12월 말일 기말 상품 재고액을 35만 원 파. 자, 그럼 이제 창고에 있는 거는 현재 실사를 했어요. 창고에 실사를 했더니 재고액이 35만 원인데 다음의 사항이 누락된 거죠. 자, 1번 홍익상사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12월에 매입했어요. 얘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할 때 소유권이 바뀝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죠. 자, 따라서 플러스 15. 자, 남문상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자, 매입한 물건이 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도착해야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3번 위탁 판매를 위하여 서문사에 8월 달에 발송한 원가 5만 원의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팔아야 내고도 팔린 거죠. 자, 지금 수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죠. 자, 5만 원. 자, 원가 16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원가는 자, 16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면은 자, 매출 원가율은 80%. 자, 그다음에 이익률은 20%인 이런 조건을 알 수 있죠. 자, 그랬는데 이 중에서 자, 13만 원만 매입하겠대요. 그러면 13만 원만 매입하겠다. 그러면 7만 원은 아직 이쪽에서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그럼 7만 원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그러면 요 7만 원의 원가 80% 7, 8, 2, 56 5만 6천 원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플러스 되는 거죠. 자, 더하면 50만 원하고 60만 6천 원. 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60만 6천 원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15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기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연구단계에서 발생했으면 모두 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개발단계에서 발생했으면 그 중에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것만 개발비에,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로 해서 단기비용. 자, 1번 신규 또는 개선된 원재료나 장치, 제품이나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연구 단계고, 자, 최종적으로 선정된 걸 가지고 그 다음 옵션을 취하여 그러면 그거는 개발 단계죠.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한대요. 그럼 그거는 개발 단계다.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 원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연구 단계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자, 원칙적으로는 0이죠. 다만 사용이 종료된 후 제3자와 매각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활성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활성시장의 기초에서 잔존가액을 구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예외이죠. 그래서 맞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0이에요. 자,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는데 이게 연구단계에서 지출했는지 개발단계에서 지출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자,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 기술, 자, 필요한 기술을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1번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16번.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의 재고자산 자료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에 매출원가. 자, 이동평균법은 자, 그때그때 움직이면서 단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기초. 자, 기초가 200개. 자, 하나에 30원. 자, 매출 3월 1일 날 100개. 자, 얘는 40원의 매출. 자, 그 다음에 매입. 6월 1일 날 100개. 36원에. 자, 그 다음에 매출. 9월 1일 날. 자, 120개를 40원에. 자, 그 다음에 기말. 기말은 80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매출원가. 그러면 요거는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단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200개가 30원. 자, 200개 곱하기 30원 하면 얘는 6,000원이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1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100개는 하나에 30원짜리가 나가죠. 그러면 3,000원. 자, 그럼 남아있는 거는 100개. 하나에 30원. 자, 그럼 요거는 3,000원이고, 그 다음에 100개를 36원에 샀네요. 그러면 3,600원. 그러면 요거는 200개가 되고, 자, 200개의 가격은 6,600원. 자, 6,600원 나누기 200 하면은 하나에 33원짜리. 자, 근데 이제 120개를 팔았죠? 자, 그럼 120개는 당연히 33원짜리가 여기서 나가겠죠? 자, 따라서 33원 곱하기, 자, 120개 하면은 3,960원이 매출원가. 따라서, 자, 당월에 매출한 원가는 6,960원이 요게 이동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이동평균법은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단가를 구하는 것이 이동평균법. 자, 대한상사의 상품에 관한 자료고, 자, 매가하는 법, 자, 소매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 단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자, 그럼 먼저 원가율을 구합니다. 자, 여기는 매가, 여기는 원가.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여기에 인상, 인하. 그러면은 원가율이 나오죠? 자, 그러면 36만 원에, 자, 얘는 405만 원. 자, 얘는 54만 원에 741만 원. 자, 여기에 인상 22만 5천 원인데 4만 5천 원 취소. 그러면 18만 원이죠. 자, 인하 11만 2,500원인데 2만 2,500원 취소. 그러면 9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러면은 여기서 기초가 무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를 무시하면 자, 741만 원에다가 18만 원을 더하고 9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가 750. 그러면 405만 원을 자, 750으로 나눠주면 자, 원가율은 54%죠.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매가에 의한 기말.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은 요거에다가 요거 도로 더해줘야죠. 자, 54 기초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가에 의한 기말을 매출액을 빼야죠. 585만 원. 그러면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이에요. 자, 54만 원에
750 마이너스 585만 원. 그러면 219만 원이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이죠. 그럼 여기에 자, 원가율 54% 곱해 주면 그러면 118만 2,600원이 자, 요게 매가환원법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는 평균법이다. 그러면은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기초 매입 집어넣는 거고, 선입일 때는 얘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저가법, 전통적인 소매재고조사법, 그러면은 인하 무시, 뭐 할 때만, 원가율을 구할 때만 무시하고,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을 할 때는 얘도 도로 집어넣고 얘도 도로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따라서 매가에 의한 기말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간에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주식회사 한국은 12월 1일 날 민국 회사에 상품을 10만 개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X1년 12월 중에 7만 개, X2년 1월에 3만 개를 인도하였다. 자, 대금의 회수는 계약할 때 50%를 받았고 인도시마다 25%씩 수취하기로 하였다. 자, X1년 주식회사 한국이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할 매출액. 자, 이거는요, 우리는 언제나 판매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판매됐을 때 대금의 회수와 관계없이 매출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자, 우리가 10만 개인데 X1년에 7만 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7만 개가 하나에 50원씩에 팔았네요. 그러면은 350만 원이 매출이에요. 자, 대금하고는 대금의 회수는 현금으로 받든 외상으로 받든 따질 게 없어요. 자, 제품이 인도됐을 때 그 인도된 금액을 매출로 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9번. 자, 요거는 자, 일시 소유할 목적으로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10주 5,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취득한 원가로 써야죠. 자, 10주가 5,000원. 그러면은 5만 원이죠. 자, 5,000원씩에 취득했고, 자, 그랬다가 7월 10일 날 자, 그 중에서 5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5주의 원가 25,000원을 얼마에 팔았느냐? 7,000원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35,000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25,000원짜리를 35,000원에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렇게 만원. 자,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자, 또 나머지 자기 주식을 자, 25,000원을 얼마에 팔았느냐? 2,000원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2호는 10, 만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25,000원짜리를 만원에 팔았으니까 15,000원의 손실인데 그 전에 얘가 있잖아요, 얘. 그러면 얘를 먼저 죽여야죠.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만원. 자, 얘를 먼저 없애고 자, 나머지만 자기 주식에 처분 손실이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와서 없어지고 얘만 남아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자, 왜 그래요? 이게 결론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팔면 자, 대변에 자기 주식 5만 원을 45,000원에 판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만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따라서 5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상계 처리한 후 잔액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00원을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20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원가가 가장 커지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자,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 자, 법인세의 크기는 선이총후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크기는 반대. 그래서 후총 이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가장 큰 방법은 후입선출법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KIFRS에서 인정하는 방법. 얘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총평균법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21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